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7월 3일입니다. 제가 앞선에 지난 6월 30일이었습니다. 이 건강보험료의 2단계 개편 정부 발표안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또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이 피부양자, 외국인의 이 피부양자 관계 입증, 이 불편 사례를 좀 제보를 받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안내 방송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요, 이 피부양자 관계 입증 불편 사례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서 이 답글로 의견을 주신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함께 보도록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거론된 이 4가지 문제점을 제가 이렇게 지적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반론성 답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디를 보니까 그냥 피해로 되어 있는데, 글쎄 뭐 어떤 피해를 보셨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은 이 아이디가 이 피해라고 하면서 4가지 이 지적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목조목 이렇게 반론성 이 답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은, 외국인 건강보험료 중에서 이 중국인 건강보험료는 매년 이 적자를 보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리고 건강보험료, 외국인의 이 먹튀 문제, 그 다음에 부정수급 문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는 이 동포 세계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왔는데요. 이 문제도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볼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먼저 이 피해라고 이 아이디를 작성해서 이 조목조목 이 반론을 제기하신 분, 어떤 내용으로 게재했는지 먼저 그 내용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피부양자 이 관계 입증 불편 사례 이렇게 적어주신 분 사례 먼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순김 님이 올린 글입니다. 가족공증 한 번만 하면 되는데 9개월 지나면 무효라는 건 우리 동포들 쓸데없는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이 부동산 계약서도 이름이 같이 있고 계속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왜 9개월이 지나면 다시 공증을 해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일을 하다 말다 하니까 이제는 우리 부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따로 낸 지가 10개월이 됐어요. 네, 이런 댓글이었고요. 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저가 2번이나 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 전환 중에서 가족관계 공증서 2번이나 20만원 비용으로 중국에서 해왔습니다. 또한 이 직장가입은 건강공단에서 제 마음대로 가입을 시키고, 지역가입자 때는 본인에게 통지해 주지 않고 이 병원에 진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는 일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이 공증서는 한 번이면 되는 것이지 왜 매번 오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 교포들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본국민이라면은 매번 공증서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서류는 한 번으로 제발 끝내 주셔달라고 말입니다. 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박성군 님이 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요청하신 제보를 저 자신의 겪은 사연을 적겠습니다. 지난 2월 이 건강보험이 상실되어 이 건보공단에 찾아가니까 직장보험 1년 이상 가입자라서 이 지역보험 가입 시 피부양자 관계증명이 3개월 이상이라 새로 공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장보험이나 지역보험공단이 모두 대한민국에서 정부 소속인데 왜 전산에서 반영이 안 되나 물어봤습니다. 창구의 답변은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별도로 납입을 하고 3월에는 직장보험을 가입을 해서 전화 한 통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고, 또 2번째 사연도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사위도 저와 똑같은 상황에서 이 체류 자격이 영주권 배우자라서 제가 신도림 창구에서
영주권 배우자 서류는 출입국 사실 증명을 떼올 수 있으니 그 서류로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자격 취득 9개월 이상이면은 새로 이 부부 공증이 필요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또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부부 공증의 주기가 왜서 9개월인가요? 외국인의 가정 생명은 최장 9개월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또 IT 선진국으로 자부하면서 직장보험 상실, 보험료, 자동이체 금액 부족 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이 되면은 병원에 진료 받으러 가서야 그때서야 이 자격정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메시지 알림이 안 되는지요? 네,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건강보험료와 관련돼서 그리고 또 외국인의 피부양자 이 관계 입증, 이 불편 사례 등 있으면은 어쨌든 계속 보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댓글로 적어주신 분도 있는데요. 좀 더 이 구체적이고 또 신뢰를 높기 위해서 저의 밑에 이 카카오톡 아이디 번호로 여러분들의 연락처라든가 뭐 이런 걸 함께 지금 남겨주시면은 전화로 이 통화를 해서 또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기를 희망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저의 방송을 보시고 필요한 또 이러한 사례들을 이렇게 일일이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해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지금 그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돼서 4가지 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제가 앞서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에 대해서 따박따박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그런 답글이 있어서 그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여기에 따른 또 의견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지적이었죠. 내국인이 내는 지역 의료보험 평균치를 치료치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영세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점.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중국인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적자는 어떻게 메꿀 것이며 영세한 지역가입자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이고 누군가가 적게 내면은 반대로 누군가는 많이 내야 되는데 과연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조선족 내에 가능한 것인지 살펴봐야 하고 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 것인지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저 불평 불만만 얘기해서 무슨 문제 해결이 될 것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이간질을 해서 정치적 세력화를 만들려는 목적이 없다면은 왜 이런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내국인이 내는 지역 의료보험 평균치를 치조치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영세한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크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분은 크게 이제 2가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중국인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런 적자 문제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그리고 뭐 누군가가 적게 나면은 또 누군가가 많이 내야 되는데 이 조선족 내에서 그것을 조정이 가능하냐. 뭐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된다.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또 그저 불평 불만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무슨 문제 해결이 될 것인지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대안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거를 뭐 조선족 사회 내에서 그걸 찾아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2번째는요. 보험료를 체납을 할 경우 바로 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되고 6개월 이상 밀릴 경우 체류 연장에 불이익을 준다는 점. 네, 이 지적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이 되었을까? 2010년대로 들어서자 중국인을 중심으로 국내에 3개월만 체류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먹튀 현상이 유행처럼 번졌고 신분증을 도용한 부정수급 문제도 만만치 않게 발생을 했다.
이 같은 건보 재정 누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방지책인 거다. 지금도 이 수만 명씩 외국인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자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는 외면하는지 모르겠다. 결국에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은 건강보험료 재정이 악화될 것이고, 악화된 건보료는 고스란히 외국인 건강보험료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데 말이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뭐 국내 체류하고는 외국인, 3개월 체류하게 되면은 건강보험료에 가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부터는 국내 체류 6개월 이상자가 되어야만이 건강보험료에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지역가입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의무가입화로 이렇게 제도로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의무가입화로 제도를 바꾸고 나서 이 건강보험료, 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크게 상승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가입자의 의무가입화는 뭐 그런 면에서는 이 정부의 어떤 그 재정 그 악화된 부분을 좀 뭐 정상화시킨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성공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제도권이 바뀌었다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왜 바꿨느냐? 이분 주장은 그동안에 이렇게 먹튀 현상이 유행처럼 있었고, 신분증을 도용한 이 부정수급 문제, 이 만만치 않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제도를 바꾼 것이다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를 외면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만 받고 이렇게 출국해버리는 이 건강보험료 먹튀 문제, 그리고 또 신분증을 도용해서 이 부정수급하는 문제, 뭐 이런 거를 지적을 하고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도 좀 우리가 같이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 이 먹튀, 과연 이 건강보험료는 뭐 병원에서 그 비용을 다 받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그게 이 먹튀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의아심도 생기는데요. 어쨌든 이런 먹튀 현상과 신분증 도용, 부정수급 문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제도권에서 저는 문제이지, 이거를 개별 분들에게 따져 물을 문제인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지적을 하고 나왔고요. 세 번째, 이 부양가족 범위가 협소하다, 뭐 이것도 좀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2번 답변이랑 마찬가지이다. 이 가입자 기준은 정비가 됐지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를 악용한 먹튀 사례가 발생했다. 형법상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피부양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외국인은 가족관계 증명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국인들 사이에서 보험관광이 유행을 했다. 적발된 사례에 피부양자가 90명이 넘는 사례도 있었기에 이것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네. 어쨌든 뭐 이 먹튀 문제 뭐 이런 부분은 다른 시각에서도 좀 바라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의료 건강보험료를 부정 수급하는 것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방지책을 마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장기 요양보험료에 대한 문제 제기, 이게 이제 네 번째로 있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보통 65세부터 이 장기 요양보험료는 혜택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 그 전에 이제 본국으로 출국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국내에 계속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체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 동포들도 이 국내에서 이 고령화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로 봤을 때 장기 요양보험료 이 문제도 좀 문제로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장기 요양보험 제외 신청을 하면은 즉시 부과가 멈추지면은 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건 출국할 시에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애초에 보험이란 사항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건은 개인의 선택적 가입이 좋을 듯하다. 다만 장기 체류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앞서 이 방송을 보시고 이 피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갖고 계신 분이 네 가지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이 답변을 달아준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만 해드리는 걸로 제가 하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피해 이분이 낳은 댓글 이거와 관련돼서 좀 더 저의 또 입장과 또 그 상황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포 여러분들 또 계속해서 좋은 의견들을 계속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동포섹심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이었습니다.